다음 순서 바로 소개하겠습니다. 기후 환경이 변화하면서 이 농업 분야에서의 변화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하는 때입니다. 이 한국과 전 세계 미래 농업이라는 주제로 어벨브의 박규태 대표님의 강연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강연 후에 저희가 질의응답 시간 마련했으니까요. 채팅창에 질문 사항 많이 남겨주십시오. 바로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어벨브 대표 박규태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글로벌 농업의 미래 그리고 이제 식량 안보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식주 이제 가장 기본적이면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개념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식은 결국에 이제 기본적인 생존 욕구를 넘어서 결국에 이것이 해결되어야지만 뭐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이제 발전을 할 수 있고 또 영향을 이제 미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먹는 게 해결되지 않았는데 뭐 자동차를 뭐 개발하고 뭐 AI를 개발하고 그런 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먹는 거에 대한 욕이 가장 기초적이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농식품 분야가 단일 산업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이제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자동차 산업도 있고 반도체 산업도 있고 굉장히 많은 산업들이 있는데 단일 산업으로는 이제 가장 큰 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농업이라는 것도 이제 결국에는 가장 그 옛날부터 이제 좀 많이 발전이 되어 왔고요. 1세대부터 지금 4세대, 뭐 제가 뭐 개인적으로 정의한 거지만 이제 전통적 농업부터 정밀 농업까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통적 농업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제 뭐 사람과 소가 이제 협력해서 이제 밭에서 이제 작물을 재배하는 이제 개념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노동 집약적이다 보니까 산업혁명과 함께 뭐 트랙터 그리고 이제 뭐 드론 이런 걸 통해서 조금 더 많은 농부 한 명당 생산할 수 있는 작물의 양이 크게 증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유전자 개량이라던가 GMO 식품들이 출범을 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런 실내에서 재배를 할 수 있는 정밀 농업까지 발전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이런 정밀 농업은 그 미국의 나사에서 이제 개발을 한 개념인데요. 우주인들이 이제 우주에 나갔을 때 그 식량을 다 가져갈 수 없다 보니까 오랜 체류 기간 동안 먹는 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 이런 수경 재배, 정밀 농업을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우주에서도 재배가 되다 보니까 지구에서도 이런 사막 그리고 이제 좀 저기 뭐 북극이나 남극 이런 이제 척박한 환경에서도 충분히 이제 재배가 될 수 있는 정밀 농업까지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랬을 때 이제 결국에는 이 식량 안보에 대한 해결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결국에는 왜 식량 안보까지 이렇게 대두가 되었냐? 결국에는 이제 변화되는 이제 기후 그리고 이제 농업 인구의 이제 고령화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서 특정 국가들이 이 농업 수출을 이제 특정 그 품목에 대해서는 이제 좀 막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랬을 때 결국에는 이러한 이제 식량 안보를 해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유엔에서 세계 인구 분석 및 전망을 이제 내놓았는데요. 2050년까지 이제 통계적으로 글로벌 인구가 100억 명을 돌파할 것으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농업 인구는 줄고 있다 보니까 농부 한 명당 먹여 살려야 되는 인구가 이제 갈수록 이제 늘어난다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 부문별 물 사용량을 보더라도 전 세계에서 사용하는 담수의 절반 이상이 농업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부족 이런 이제 물에 대한 이슈도 이제 굉장히 큰 문제인데 농업의 절반 이상의 이제 담수가 사용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이제 물 사용량도 많이 줄이는 기술적 발전이 좀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첨단 기술로 개발된 게 이제 수경 재배라는 개념입니다.
수경 재배를 활용하면 이제 기존의 이런 토양이나 비료를 활용해서 재배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이제 그 환경 오염이나 이런 것도 방지를 할 수가 있고요. 수경 재배를 하게 되면 이제 물을 계속해서 순환시키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노지에서 재배하는 것보다 물 사용량을 90%나 절감을 시킬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단을 쌓아 올라서 생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일 면적 대비 생산량도 훨씬 더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스마트팜이란 이제 무엇이냐라고 좀 말씀드리면 종류가 좀 다양합니다. 이렇게 식물 공장 형태로 단을 쌓아 올리는 개념도 있고, 뭐 유리온실 안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비닐하우스형 스마트팜도 있는데, 그럼 결국 스마트팜은 뭐냐? 결국에는 이제 이러한 4차 산업 기술을 농업 분야에 적용하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랬을 때 뭐 ICT, IoT, 뭐 AI, 뭐 그 드론 이런 것까지 이제 다 적용을 가능하고, 환경 데이터 수집 그리고 이제 분석을 기반으로 한 자동화된 농업 프로세스 최적화 시스템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해외에서 이제 글로벌 선도 기업들 예시를 좀 드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존 디어라는 회사는 이제 1837년에 이제 설립이 되었고요. 글로벌 농기계 시장 점유율 1등입니다. 32%나 이제 차지를 하고 있고요. 농기계 이제 기존에 이제 사람이 소화하던 거를 이제 트랙터로 넘어왔고, 그 트랙터조차 센서랑 이제 GPS를 탑재해서 자율 주행으로 트랙터가 알아서 논밭을 돌아다니면서 수확 그리고 이제 뭐 조치를 취해주고 있고요. 네. 네, 프리바라는 이제 네덜란드 유리온실 최대 기업입니다. 가장 좀 유명하고 국내에도 이런 시스템이 좀 많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작물 생산 과정에서 환경을 좀 정밀하게 통제를 해서 생산량이라던가 품질 그리고 효율화를 이제 최적화를 시키고 있고요. 다양한 뭐 온도, 습도, CO2 그리고 양액의 이런 pH, EC 값들을 센서 값들을 활용해서 그 센서 값에 이제 최적화된 그런 정밀 제어까지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 전략 그리고 이제 재사용 쪽도 이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노동 효율 측정 그리고 예측을 통한 비용도 크게 좀 감소를 시키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에어로팜스라고 이제 미국 기업입니다. 해당 기업은 2022년도에 이제 버지니아 주의 최대 규모로 식물 공장 단을 쌓아 올리는 이제 식물 공장으로 케인 크릭 센터를 오픈을 하였고요. 연간 137만 톤의 137만 킬로그램의 엽채류가 이제 생산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기술은 수경 재배 중에서도 분사를 시켜서 이제 그 미스트 형태로 이제 물을 주는 분무경을 이용하고 있고요. 작물 LED로 외부에 노출되지 않고 건물 내부에서 태양광이 아닌 인공광으로 작물의 크기, 모양 그리고 영양소까지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광 파장이라던가 광량 그리고 양액을 얼마나 주고 온도를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식감이라던가 크기라던가 그 안에 들어가는 함량까지 이제 다 조절을 할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좀 선도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다음은 이제 이스라엘 회사 이제 테렐사인데 저도 최근에 좀 관심 깊게 이제 좀 보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제 스타트업이고요. 기존의 가수원에서는 이제 사람이 다 손으로 이제 사과나 이제 배나 이런 것들을 이제 따고 있는데 해당 회사는 이제 드론을 활용해서 자동 수확까지 이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이렇게 드론에 이제 그 드론이 계속해서 날아다닐 수 있게끔 밑에 모빌리티 로봇에 이제 그런 배터리까지 이제 다 충전해서 유선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작물을 이제 디텍팅하고 어떻게 딸지 그리고 작물이 잘 숙성이 되어 있는지, 그래서 수확 단계에 있는 작물을 선별해서 매니플레이터가 이제 잡아서 수확까지 하는 드론 기계를 개발한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결국에는 농업에서도 이제 많은 기술 발전이 있었고 많은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식물 공장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유리온실이든 뭐 비닐하우스형이든 여전히 스마트팜이 도입되었어도 농업 전문가가 작물의 상태들을 계속해서
보면서 지금 작물이 좀 뭐 물이 부족하다, 지금 고온으로 인해서 작물이 좀 상태가 안 좋다, 이런 것들을 사람이 결국에는 판단하고 거기에 맞는 자동 제어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물을 더 준다던가 이제 온도를 낮춰 준다던가 뭐 측창을 열어 준다거나 그런 이제 의사 결정을 이제 사람이 하게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저희 이제 어벨브는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해서 농부의 이런 노하우를 이제 빅데이터로 대체하고 농부를 이제 도와줄 수 있는 인공지능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은 결국에는 파종부터 육묘, 정식, 수확 단계까지 진행이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이런 농업 전문가의 의사 결정을 인공지능이 판단하고 도와줄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회사 소개 영상 한번. 저희 아이그리 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인공지능이 식물의 상태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온도, 습도, CO2, 양액 등과 같은 환경을 제어해 줍니다. 또한 병해충, 수확, 무게 등을 인공지능이 보고 사람이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 하는지 대시보드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전문가의 눈을 대체하여 누구나 농업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농업에 도입시켜 농업이 쉽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재탄생시키고 있습니다. 식물의 이미지 데이터, 환경 데이터를 가장 효율적으로 수집, 가공, 분석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회사 솔루션은 조금 더 이제 영상에서 좀 부족해 한 부분을 좀 설명드리면, 작물의 상태를 비전 데이터로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비전으로 이제 작물을 찍게 되면 지금 작물의 종류가 뭔지, 무게는 어느 정도인지, 뭐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 색깔은 뭐고, 병해충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엽폭, 엽 길이, 이런 생육 지표들을 이제 추출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 현재 작물의 상태를 이제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지금 현재 온도나 습도, CO2 뭐 이런 양액을 어떻게 컨트롤해 줄지에 대한 의사 결정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솔루션을 저희는 식물 공장뿐만 아니라 농업인이 농업 전문가가 들어가서 의사 결정을 해줘야 되는 모든 곳에 이제 적용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식물 공장형, 컨테이너형, 그리고 비닐하우스형에도 많이 적용을 하고 있고요. 유리온실형에도 이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는 분야인데요. 파장대, LED의 파장대별로 식물의 변화가 좀 다양합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연구들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 비전 데이터 중에서도 그냥 2D 비전 데이터뿐만 아니라 열화상, 뭐 초분광 카메라를 통해서 작물의 이제 더 다양한 생육 시스템을 이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D에서 그치지 않고 드론을 활용해서 연속 이미지를 찍게 되면 3D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제 3D 데이터를 통해서 작물의 이제 줄기, 잎, 뿌리 이런 부분들을 더 정밀하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작물의 이제 생육 상태를 더 정밀하게 측정을 하고 거기에 기반으로 더 정밀한 최적화된 환경 제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단순히 농업 분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마트에서도 요즘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마트에서 직접 소비자가 그걸 이제 사는 게 아니라 직접 수확해서 사는 경우도 이제 많이 있고요. 그러면 훨씬 더 신선도나 이런 측면에서 더 뛰어나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좀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페 같은 경우도 이제 스마트팜이 도입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마찬가지 개념으로 뭐 샐러드다, 뭐 아니면 뭐 샌드위치다 이럴 때 직접 바로 이제 주문이 들어왔을 때 바로 수확해서 최상의 이제 신선도로 이제 제공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아파트 단지 내에도 이제 이렇게 설치가 돼서 입주민들이 이제 체험하고 직접 수확해 가는 경우도 있고요. 심지어 이제 가정 안까지 이제 이런 스마트팜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어벨브도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태국, 베트남에 이미 대단지를 이제 구축을 하였고요. 최근에 이제 중동, 두바이 쪽으로도 진출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좀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좀 상도 좀 많이 감사하게도 이제 받게 되었는데 최근에 이제 뭐 포브스에도 이제 선정이 됐었고요. 한국인 최초로 APEC BCG 기념상도 이제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농산업 농식품부 장관, 중기부 장관상도 이제 수상을 하였고요. 최근에 이제 혁신기업 국가대표 천에도 이제 선정이 되어서 좀 열심히 농업 분야의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의 비전은 뭐냐? 결국 말씀드리면 네덜란드가 이제 결국에는 이 스마트팜 분야에서 가장 앞서 있고 가장 우수한 기술을 이제 확보하고 있는 나라인데요. 네덜란드는 실제로 재배 면적이 대한민국보다 작습니다. 대한민국보다 작지만 미국과 농식품 수출 1, 2등을 다툴 정도로 굉장히 이제 농업 강국인데요. 그 이유는 네덜란드의 스마트팜 보급률이 90%가 넘어갑니다. 거의 스마트팜으로 재배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한국 같은 경우는 네덜란드보다 재배 면적이 넓지만 스마트팜 보급률이 아직 5%도 안 되고 대부분 이제 노지나 이제 비닐하우스형으로 이제 재배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저희 어벨브가 해외뿐만 아니라 국내 이런 스마트팜 보급률을 더 보급 확산을 시켜서 더 대한민국이 농업 강국 그리고 식량 안보를 넘어서 농업 강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벨브 박규태 대표님의 강연 말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대표님, 한눈에도 좀 앳된 외모가 돋보이시는 아주 젊은 기업인이시잖아요. 그런데 많은 이제 스타트업을 준비하시면서 왜 이것이었는지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 젊은 기업인의 머릿속에 어떤 것이 있었을까가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사실 제가 이제 대학생 때랑 이제 대학원생 때 이제 이런 소프트웨어 쪽이랑 이제 인공지능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됐었는데요. 그 당시에 이제 로봇 쪽에 좀 관심이 많았었는데 우연찮은 기회에 이제 스마트팜이란 걸 알게 됐습니다. 스마트팜을 이제 좀 공부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 농업이 얼마나 이제 1차 산업이다 보니까 좀 많이 낙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이제 개선하고 혁신할 거리가 굉장히 많이 보였는데 이제 시장 조사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기업 수도 이제 많지가 않고 여기에 이제 기여하고 있는 기업이 좀 많지 않다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여기는 이제 내가 충분히 좀 그래도 발전에 좀 일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제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좀 스마트팜 쪽으로 진행을 네. 하게 되었습니다. 이 스마트팜이 그러니까 생소한 개념일 때 여러 산업의 발전 여지를 좀 보고 접근을 하셨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아직 한국에서는 세계의 현황은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스마트팜 기술이 적용되는 게 엽채류 중심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식물 공장 경우에는 이제 엽채류 쪽 그리고 이제 허브류 쪽. 그 엽채류라고 하더라도 그 안에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뭐 유러피언 상추부터 뭐 카이피라, 케일, 뭐 바질 굉장히 다양한데 엽채류랑 허브류가 이제 사실 제일 먼저 이제 연구가 되었었고요. 최근에는 뭐 한국 딸기가 또 유명하다 보니까 해외 각지에서 이런 딸기 스마트팜 그리고 뭐 고추냉이 스마트팜 그리고 이제 뭐 유리온실로 내려가면 뭐 파프리카, 오이, 뭐 딸기 굉장히 이제 좀 다양한 작물들로 빠르게 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벨브에서도 이런 기술 확장을 당연히 준비를 하고 계실 것 같은데 현황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 어벨브는 이런 이제 그 하드웨어에 이제 결국엔 스마트팜을 개발을 하려면 작물이 자랄 수 있는 이런 이제 구조물 하드웨어가 이제 개발이 되어야 되고요. 거기에 맞는 이제 공조 시스템이 이제 개발되고 이제 그게 이제 설치가 완료되면 작물 전문가가 이제 들어와서 재배를 해야 되는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기존 노지에서 재배하던 방식이랑 유리온실 안에서 재배하는 방식이랑 식물 공장에서 재배하는 방식이 다 달라져요. 같은 작물이라고 하더라도. 그랬을 때 이제 저희 어벨브는 이런 하드웨어보다는 결국에는 핵심은 이런 구조물이 아니라 그 농부도 본인 누가 길렀냐에 따라서 이 생산량이라던가 크기나 이 퀄리티가 다 달라지잖아요. 결국에는 이 레시피가 이제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고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저희는 이제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솔루션으로 이런 레시피를 최대한 학습하고 농부들을 이제 의사 결정을 좀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박 대표님이 아까 자체적으로 이제 만드셨다고 하셨던 그 농업의 발전 단계를 보았을 때 이 기존 농업에 비해서 스마트팜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아무래도 초기 투자 비용이 더 많이 들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그래서 기존 농업과 비교해서 확실히 경쟁력이 있는지 이런 초기 구축 비용을 감안했을 때 이런 질문을 남겨주셨거든요. 네, 사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굉장히 이제 핵심 이제 해결해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결국에는 이 스마트팜 설치 단가가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긴 해요. 이제 처음에 나왔을 때는 네. 평당 1,000만 원이 넘어갔었는데 네. 그래도 최근에는 평당 뭐 한 3,400까지 낮아졌고 이제 작물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스마트팜을 설치를 하게 되었을 때 이제 가장 장점은 외부 기후나 이런 이제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재배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중동 같은 경우는 이제 사막 기후고 여름에는 50도가 넘어가다 보니까 거기서는 재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뭐 7성급 호텔부터 뭐 좋은 건 다 갖다 놨는데 이 그 먹는 게 네. 좀 약간 안 좋으면 또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쪽에서는 식물 공장을 애초에 노지에서 재배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이런 이제 스마트팜을 많이 도입하게 되는데 그랬을 때 국내에도 결국에는 도입이 되려면 국내에 잘 자라지 않는 국내 기후랑은 잘 맞지 않는 뭐 열대 과일이라던가 이런 쪽으로 좀 진행이 되면 충분히 이제 경쟁력이 있지만 이미 그냥 대한민국 기후에 잘 맞고 잘 자라는 작물을 굳이 비싸게 이제 스마트팜을 설치해서 이제 하게 되면 방금 같은 이제 좀 이런 이슈들이 좀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여러 질문을 드렸는데 잘 답변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 여밸브 박규태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